손혜진입니다. 아니, 이렇게 식구들끼리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좀 멀리서 오지 않고 월요반에서 왔는데, 네, 월수금 너무 또 감사하네요. 열심히 해야지. 네. 우리 수요반은 보니까 좋은 일이 우수수수 쏟아지는 반이더라고요. 네. 너무 이름이 좋네요, 수요반.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제목은 자료를 좀 정리하면서 나에게 아메이가 이렇게 여러 의미로 다가오는데 요즘은 좀 다시 한번 진짜 안전 위에 도전하는 너무 완벽한 승부처인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정말 대단하세요. 진짜 저는 추위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추위에 이렇게 오신 분들은 반드시 성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진짜요? 이런 날 본인이 직접 들어주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오케이. 네, 제가 요즘 좋아하는 먹는 배곡주사, 네, 글루타치온. 네, 본인이 아시죠? 다섯 분. 요거 이따가 챙겨가세요. 저처럼 뽀얘질 수 있는, 흰 눈보다 더 뽀얘지는, 네네네, 다이아몬드의 기운이 서린, 네, 요런 추운 날 오시기 쉽지 않거든요. 핑계 댈 수 있는데 빙판길에 미끄러질 것만 같아, 다음에 갈게, 따뜻한 봄이 오면 갈게 할 수 있는데 오셔서 너무 축복합니다. 네, 되실 분들이에요. 네. 예, 제 얘기 잠깐만 해드리면 너 누군데? 이러실 수 있잖아요. 저는 놀랍게도 이제 법대 출신이에요. 법순이 일명. 법은 1도 기억나지 않는데 저한테 이렇게 엄마가 자꾸 뭘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법대를 간 이유는 되게 간단했어요. 집이 망해가지고 뭔가 집안을 일으켜야 되는데 고등학생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전문지. 그렇다고 의사는 공부를 되게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법대는 사람들이 약간 편견이 있어요. 공부를 잘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 그냥 학교마다 법대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해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는 안 돼. 내가 공부를 못해. 근데 법학은 제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법대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지금 생각하면 너무 귀여운데 그때는 변호사가 되면 인생이 바뀔 줄 알았거든요. 들어가서 근데 또 깜짝 놀랐어요. 돈이 또 되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사실 공부를 하는데도. 근데 저는 학비를 또 벌어야 돼서 맨날 휴학했다가 복학했다가 이렇게 살다가 안 되겠다. 그냥 돈을 벌 게 아니라 장학금을 타야겠다 해가지고 공부를 갑자기 되게 열심히 했어요. 이제 간절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정말 잠도 안 자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수석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진짜 변호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또 포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잘 모르면요, 그냥 내가 되고 싶은, 평생 하고 싶다는 꿈이라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지하게 그냥 그냥 공부하면 되겠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준비해야 될 건 사실은 쩐인데, 네, 쩐 없이 변호사가 되려고 그랬다니. 그래서 네, 추억에. 여기 보이시나요? 되게 안경 이따만한 거 쓰고, 네, 이때부터 제가 옷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너무 도드라진 옷을 이제 우리는 안 입거든요. 좀 제 자아를 누르느라고,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 판교에 SK가스라는 LPG 회사가 있어요. 뭐 SK 이노베이션 요 같은 계열인데 에너지 회사라서 여기도 뭐 우리가 아메이 많이 표현하듯이 이제 전쟁이 나도 망하지 않는다. 왜냐면 연료는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런 회사를 다행히 제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으로 좋은 회사에 입사를 해서 너무나 행복한 회사 생활을 하고 정말로 내 미래가 보장되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신랑도 회사에서 만나가지고 사내 부부고 아직 저희 아들이 한 명이고 한 4년 동안 결혼하고 아이를 안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둘이서 맞벌이로 버니까 얼마나 뭐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부모님 양가 20만 원 용돈도 못 드렸어요. 그 돈을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20만 원 그렇게 많이 돈을 번다고 하면서도 양가 20 드리는 게 쉽지 않던데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 생활할 거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 건데 그렇게 번다고 했으면서도 여유가 있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되게 미래가 보장됐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회사를 다니면서 임원이 돼야겠다 그런 꿈을 갖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 회사가 좋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저도 원래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학교, 좋은 회사 이런 거 생각하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메이 하는 사람들이 막 특별하게 갑자기 그런 뭐
우리는 되게 특별한 다단계 부류들 이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우리 흔히 있잖아요 주변에 그 맞벌이 하는 부부들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우리 맨디 스폰서님 맨디의 키노트 우리 김윤정 스폰서님을 통해서 아메이라는 미팅장에 저도 초대를 받은 거예요. 시작한다고 저한테 그 친구는 그 당시에 이제 삼성을 다니고 있었는데 저랑 똑같은 이제 직장인이잖아요. 근데 아메이를 한다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가입도 하고 물건도 몇 번 쓰긴 했는데 이런 자리에 이렇게 초대했어요. 근데 제가 3년 동안 안 갔어요. 왜 안 갔냐면 귀찮아서 안 갔어요. 저는 좀 다 싫어서 안 간 건 아니고 심지어 제가 호기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게을르다 그랬잖아요.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여기 저한테 토요일 날 1시에 오래요. 여러분 토요일 1시에 어떻게 일어나요? 저는 3시까지 자거든요. 그래서 못 왔어요. 정말 궁금했는데 그 정도로 제가 게을른 인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정말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휴직 기간에 딱 왔는데 요거를 아메이 강의장에서 보여줬어요. 우리가 이제는 거의 120세까지도 살 가능성이 있죠. 100세는 뭐 자명하고. 근데 지출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줄일 수 없는 지출이 계속되고 문제는 우리의 수입은 언젠가 끊긴다는 거죠. 제가 다녔던 회사는 보통 55세 정도면 끊기는데 50세 이상 다닌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네. 제가 1호가 될 뻔했지만 다행히 아메이를 알아들어서. 그래서 이게 수입과 지출이 너무나 다르게 생겼다. 임시 수입이다. 그래서 이 엄청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다니는 회사였다면 한 70년 이 엄청난 재정 절벽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이거를 제가 아메이 강의에서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저는 30대를 살고 있었으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사는 거잖아요. 지출은 그나마 적고 아이 학비가 많이 들어가는 구간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직은 그래도 건강하시고 의료비 막 많이 들어가지 않고 제가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살았기 때문에 위기의식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버는 수입은 임시 수입이기 때문에 자산을 만들어야 된다.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자산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됐고 변수. 저는 이런 단어도 처음 들었어요. 제가 돈 때문에 그렇게 젊은 시절부터 인생의 변수를 맞이하고 살았는데 그걸 단어로 표현한 걸 여기서 처음 들은 거예요. 아, 이게 변수구나. 우리 아빠 사업에 이렇게 변수가 생기고 우리 가정의 관계에 변수가 생기고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변수들이 생길 수 있구나. 코로나라는 변수를 우리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잖아요. IMF,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식으로 거의 7년에서 10년 주기로 거대한 변수도 오고, 그죠? 근데 인생의 변수, 내 마음도 변수, 여기 올까 말까 막 그런 작은 변수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 가정의 수입은 임시 수입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저에게 정말 이제 수입이 끊길 거니까 준비해야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진짜 없었어요. 막연하게 어떻게든 되겠지. 우리 시어머니가 여기 돌고래 상가에서 옷가게 하시거든요. 유일하게 10년 넘게 살아남은 니트하우스. 지금 적자여가지고 그 온누리 상품권 있잖아요. 자영업자들이 가면은 뭐 5만 원씩인가 받는 그 온 가족이 매달 그거 엄청 가야 돼요. 어머니 월세를 내기 위해서. 그걸로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10년 넘게 하시면서 근데도 내가 그걸 보면서 저거 물려받으면 되겠다. 니트하우스 막 손스하우스로 바꿀까?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제가 아메이 비전을 알아듣고 저는 처음부터 좀 신랑을 후원했어요. 제가 신랑을 되게 신뢰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신랑이 이 일이 아니라 그러면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신랑도 딱 듣더니 저희 부부는 다 한 번에 알아들었어요. 편견도 별로 없고 아메이 제품을 심지어 우리 신랑은 30년 전부터 쓰던 집안이어서 제품력이 좋은 것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잃을 게 없네. 그냥 한번 해봐. 이렇게 가볍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잘 된 건 아니에요. 근데 희망이라는 그 무서운 놈 있잖아요. 전혀 현실은 아닌데 애들은 다 싫다 그러는데 내 마음은 이미 다이아몬드인 거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믿음이 컸어요. 그래서 다 꽝이지만 근데 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덜컥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전 임직원한테 이제 퇴사 이메일을 보내고 아메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다 이러면서 막 그죠. 명함까지 딱 봐가지고 예비 FCA 이때는 선포 잘 몰라가지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FCA로 파긴 좀 그래서 예비를 붙였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은 그냥 FCA 이렇게 팠을 텐데 그냥 선뻥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이아손 드림 도대체 FCA라는 건지 다이아라는 건지 15%라는 건지 지멋대로 네 그렇게 던지고 나왔고 회사에 지금 새 레그가 있어요. 다니는 애들은 아닌데 이제 또 다 나왔거든요. 애들이 뭐 휴직이나 이직을 통해서 어쨌든 회사에서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요 책을 또 저는 아메이 강의장에서 처음 들었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게 진짜 지금 봐도 신기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이거 제가 설명했을 때 제가 천재라고 생각했대요. 이런 분류가.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이걸 처음 봤을 때 그분이 천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이 한 말이잖아요. 우리는 근로자로 돈 벌거나 자영업 전문직으로 돈 벌거나 아니면 사업가,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번다. 지구상의 모든 수입은 이 네 개로 다 분류가 된다. 그죠? 이거 외에 돈 버는 분 없어요. 다 분류해보면 여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여기에 산다는 거죠. ES. 제 동생이 임시라고 하더라고요. ES. 그죠? 다 임시소득이야. 노동과 시간을 제공해야만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은 전문직이나 뭐 자영업 잘 되시는 분들이 높을 수 있지만 내가 출근 안 하는데 빵빵 돌아가는 전문직 자영업 잘 없을걸요? 거의 다 사장님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뭐가 돌아가지. 그래서 다 우리 90%의 인류가 다 여기 살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출근을 계속할 수 없으니까 결국 재정적으로 자유로워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오른쪽을 추천하는데 제가 갑자기 무슨 금수저도 아닌데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몇 천억 뭐 그런 채권, 주식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업을 추천해 줬어요. 그래서 세 가지 사업 시스템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창업을 해라. 우리가 뭐 아이디어가 있고 좀 투자 받을 수 있으면은 창업해도 좋잖아요. 제 주변에도 딱 한 사람 있어요. 창업한 사람. 제가 제가 이제 4년 조금 안 됐는데 그때도 뭔가를 검토하고 계셨거든요. 자기는 창업을 한대요. 근데 최근에 했더라고요. 드디어. 그분을 해서라도 다행이야. 항상 뭘 검토한다는 사람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더만요. 계속 검토만 해요. 나는 그 시간에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뭘 그렇게 검토한다는 건지. 저는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래서 창업을 못해. 그러면은 검증된 프랜차이즈, 뭐 그런 주유소나 뭐 스타벅스나 좀 진짜 규모도 크고 그런 프랜차이즈 하면은 월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건 또 돈이 대단 많이 필요하죠. 아니 내가 돈 있으면은 지금 이걸 알아보고 있겠냐고요. 그죠?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에요. 근데 이 책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 뭐 일명 다단계 이걸 하라고 엄청난 베스트셀러잖아요. 지금 교보문고에도 있고 이 책에 진짜로 써 있어서 저는 이게 또 엄청 충격이에요. 제 주변에 아무도 윤정 스폰서 외에는 아메이 하잔말 해준 사람이 없거든요. 다 직장인이니까. 걔들이 다 임시 수입자들이니까 제 주변에 부자가 없기 때문에 이 일을 처음 추천받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도 자기도 처음에는 이게 다 사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플랜을 연구해보고 자기 친구들이 이게 아메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미국계시니까 그리고 오래된 책이니까 아메이로 성공하는 걸 보면서 자기 생각이 바뀌었다고. 자기 엄청난 저술에 이걸 쓸 정도니까 유명하신 분이. 네, 그래서 검증은 사실은 끝났다. 요 영상 보신 분들 계시죠? 저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힐링하고 싶을 때 계속 봐요. 제가 이현우 좋아해가지고 우리 신랑이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날 사랑했나요? 이별 다음 뭐죠 제목이 옛날 거여가지고 네 참 좋아했던 오빠인데 이 오빠가 나도 못 가본 아메이 농장을 갔다 온 거예요. 아까 요한 리더님 요한복음 잘 들으셨죠? 네. 요한복음 같더라고요. 복음이야 복음. 네. 자 그렇다면 SBS에서 진짜 나온 거예요.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아메가 운영하고 있다는 친환경 농장을 다녀왔습니다. 또 다녀오셨어요? 네. 오. 멀리 갔습니다. 만나보시죠. 멀리 가셨어요? 네. 와 저희가 어딥니까? 자, 이 아름다운 곳이 제가 다녀온 아메 농장인데요. 그 시애틀 도심에서 벗어나서 외곽으로 좀 몇 시간 나왔어요. 근데 저기 그 만년설을 배경으로 지금 이 광활한 농장이 펼쳐져 있는데 진짜 그림입니다, 그림. 와 진짜 대단하네. 와 뒤에 아메이 로고 너무 웃기지 않아요? SBS? 대단했습니다. 근데 저기 완전히 좀 빨간 그 꽃밭이 있어요. 아름다운 꽃이 끝도 없이 펼쳐진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는데요. 아, 너무 멋있죠? 야. 지평선 끝까지 꽃이 쫙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와. 근데 낯이 익은데 또 낯선 이 꽃의 이름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장 관리하시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Yes, nice to meet you. Welcome to Trout Lake Farm. And you have these beautiful flowers. What are these? This is our echinacea flowers. So this is our echinacea field. This is a 2-year field, so this has been here for 2 years. And we harvest the tops and the roots of this crop. So we take both and we will use it in the Nutrilite products. 저는 코스모스 닮아서 그런 꽃이라는 게 생각이 드는데 이 에키네시아라는 꽃으로 영양제를 만드는군요. 여기 지금 향이 엄청 셉니다.
그러니까 퇴비를 만드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농장이 친환경 농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친환경 농장의 이유가 바로 이 퇴비에 있습니다. compost, and it's made from a combination of manure from a local dairy that we organic dairy, and the green material that used to be green from the chopped or a lot of our cover crops. 많은 농장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화학 비료를 사용하는데 네, 아까 요한복음에서도 나왔지만, 네, 제초제, 막 이런 화학 비료가 그렇게 땅을 오염시킨다는 거를 또 아메이는 그래서 그런 걸 쓰지 않고 다시 우리 작물로 하고, 뒤에 가면 이제 매도 날아다니고, 매가 해충을 잡고, 그런 막 농약, 이런 안 좋은 화학 물질을 전혀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합니다. 정말 더블엑스 먹을 때 큰 절을 하고 먹어야 된다. 네. 너무 그 가격에 먹을 수가 없어요. 생태계 농법이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아메이라서 정말 가능한 거죠. 미국에 이렇게 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여 개 지역에 진출을 했고, 보시면 우린 이거 꼭 보여주죠. 공장이지만 굴뚝이 없다. 친환경적이다. 이게 공장, 우리 뭐 생필품 회사 가보면 정말 굴뚝이 높잖아요. 이게 처리해야 될 안 좋은 물질이 많이 나올수록 굴뚝이 높이 돼 있는데 없어요. 이런 데서 나오는 제품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꼭 보여드려요. 아메이가 미국 회사잖아요. 미국에서 어떤 위상이냐. 그러니까 그 경제인들의 모임인 이 미국의 상공회의소 의장을 아버지와 아들이 지내기까지 한, 지금 한국에는 최태원 회장님이 하고 계신가요? 네. 그런 엄청난 단체의 의장을 미국에서 우리 아메이 집안에서 지냈다는 거. 대통령들이 모이면은 경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이상한 회사의 회장을 의장으로 앉힐 리가 없잖아요. 국가의 품격이 있는데, 그죠? 이런 회사고요. 엄청난 이 인정을 받는 회사고, 제가 놀랐던 거는 또 전 미국 대통령들이 이렇게 아메이 행사에 와서 스피치를 하면서 당신들이 자랑스럽다. 아메이는 미국을 빛낸 기업이다 하면서 뭐 외국 행사, 일본, 중국 이런 행사에 가서 스피치 하시기도 하고, 부시 대통령은 뭐 루비까지 하셨다고요? 네. 그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메이의 플랜 조금 이따가 보상 구조도 설명해드리겠지만, 이거는 에디슨 마케팅상도 수상을 했어요. 이거는 좀 혁신적인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수상을 하는 건데, 보시면 93년도에 아메이 코퍼레이션 해가지고 제이벤앤데 리치 디보스 두 분의 친구가 창업을 한 거거든요. 두 분이 나란히 받았고, 이게 어떤 회사들이 받냐면 12년에는 스티브 잡스가 받았고 14년에는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받았고, 그런 상을 받은 검증된 플랜입니다.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이셨던 장영 박사님께서 삼성 사보에 이제 아메이가 한국에 진입할 때 회장님이 쓰라 그런 거예요. 아메이에 대해서. 왜냐면 미국에 삼성이 진출할 때 유통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아메이에서 삼성이 시작했거든요. 되게 이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그러니까 자기 고객사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아마 싫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보에 이제 실으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면은 2년에서 5년 만에 고수입을 얻을 수 있고, 인세 같은 수익과 상속이 가능하다. 이렇게 아예 사업 설명을 실은 거예요, 삼성에. 그 이분도 실제로 성공하셨어요. 그죠? 삼성이 이때 열받아서 아마 이제 더 이상 가입도 못하게 하고 빡세게 구는 거 아닌가. 네. 많이 삼성 출신들이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삼성 사람들은 되게 가입도 하기 싫어하잖아요. 하도 회사에서 겁줘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연말정산 대상이랑 사업소득은 달라서 회사가 알 수 없어요. 쫄지 마세요. 아무리 말해줘도 안 믿지만 회사가 검찰도 아니고 나의 사업소득, 내 갑자기 주식소득, 뭐 부동산 임대소득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냥 겁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소비해서 가입해서 쓰기만 하는데 이슈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도 그냥 막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임시소득자들. 에휴. 자, 아메이는 사실 지금 64년에 접어드나요? 60년 이상 업계 세계 1위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를 잠깐 속일 수는 있지만 반세기 넘게 지속적으로 속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플랜은 분명히 검증된 그런 플랜이다. 제품도 확실하고. 간단하게 아메이 사업을 그냥, 아메이 사업이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그냥 연금 나오는 마트로 바꿔 쓰는 일이야. 내가 먼저 마트 바꿔 쓰고, 내가 먼저 뉴트라이트 써보고, 생리대 써보고, 그리고 좋은 거 주변 사람들 알려주고, 너도 바꿔 써봐. 이런 자리 와봐. 들었으니까 한번 해봐. 요게 사실은 전부예요. 막 거대한 얘기 했지만은 정말 아이들도 그래서 주문 받아오는 것도 하고,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심플하고 난이도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네. 아메이는 마트죠? 엄청 많은 생필품이 있고, 지금 단연 세계 판매 1위, 네, 뉴트라이트, 아까 보신 대로
너무 진짜 이 유로 모니터 채널에서도 뉴트리라이트가 이제 세계 1위다. 물론 연도별로 뭐 좀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프로틴 거의 매년 1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지간한 제품들이 다 세계 판매 1위예요. 네. 아, 요거는 제가 너무 옛날 거 2010년이니까 12년도에 이게 지금 회사 갔을 때 찍은 건데요. 내용보다 저 머리띠에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회사에 저런 머리띠를 하고 다니냐. 제가 얼마나 골 때리는지 아시겠죠? 이제 앞머리를 너무 잘못 잘라가지고 가리느라고 한동안 저 왕 머리띠를 하고 다녔어요. 이게 뭐냐면 아메이 더블엑스 비타민 뻥 안 치고 강추. 제가 이거 아메이 몰랐을 때예요. 엄청 아침잠 많이 자서 회사 올 때마다 운동화 신고 엄청 뛰고 무단횡단 막 하고 겨우 세입했다고 좋아하던 나를 매일 새벽 4, 5시에 눈 뜨게 만들고 청계천 산책하고도 커피 마실 시간까지 있게 만들어주는 미친 비타민. 다단계라서 구매하기가 좀 빡세지만 아무튼 효과 최고. 제가 이게 네모 박스는 다 욕이어가지고 제가 원래 되게 비속어 욕쟁이여서 왜 이렇게 욕을 했나 몰라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못 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제가 맨디 스폰서님이 이때 사업도 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기억이 없는데 그 정도로 제품이 좋았던 제가 사용을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정광고는 정말 인간의 본능이다. 제가 이때 뭐 가입하고 플랜을 아는 것도 아니었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제 싸이월 때 이렇게 쓴 거라니까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운명이었던 거지. 그리고 화장품. 이게 뉴트리라이트 감동으로 시작했다 점점 화장품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좋고 요즘 다 비건으로 나오고 그 우리 히알루론산, 비타민C도 2.4배 강력해지고 가격은 크게 안 오르고. 네, 파이터 세럼. 지금 우리 언니들 임창아리다님 다 보톡스 맞은 줄 아시더라고요. 이마가 그냥 막 광이 성령 충만 더하기 파이터 세럼으로 이마 광을 막 뿜고 계시고 너무 좋습니다. 아티스트들이. 진짜 안전하게 중금속 검출 안 된 제품 쓸 수 있고 그리고 시작하실 때 치약이나 세제로 많이 시작을 하시잖아요. 뭐 아무리 좋다고 설명해도 그냥 단가가 낮은 거를 원하시는 소비자분들 찾을 때 퍼스널 케어나 홈 제품들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제품들입니다. 제가 이거 강서 가서 찍은 건데 이 스토리 들었을 때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품 하나 쓰려고 하는데도 우리는 막 사업 설명을 해주잖아요. 막 회사 얘기해주고 왜 이렇게 거대하게 그러는가. 왜냐면 이 철학을 좀 알아야 아메이 제품의 가치를 진짜로 잘 느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냥 6,300원짜리 치약 주문하는데 얘 왜 이렇게 회사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제대로 쓰려면은 회사의 철학을 알아야 돼. 우리 이 섬유 유연제가 이제 동남아 지역에서 좀 자주 응고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뭐 천연 성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응고가 됐어요. 이제 과학자들이 막 분석을 했더니 화학 성분을 조금만 더 넣으면 이게 해결이 되더래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더 이상의 우리는 최소한 미량만큼만 화학성분을 넣기 때문에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응고가 싫으신 분은 다 환불해 드릴게요 하고 안내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정말 엄청난 철학이잖아요. 어떤 돈 벌려는 자본주의 회사가 이런 선택을 하겠어요. 그냥 야 화학성분 때려 넣어 이러겠죠. 근데 다 환불을 해준 조치를 취했고 실제로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는 또 뭐 배합을 바꿨는지 화학성분을 많이 안 넣고도 또 응고되지 않는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은 또 해결됐다고 합니다. 이런 철학을 가진 회사 정말 믿고 쓸 수 있죠. 자, 이제부터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졸면 안 돼요. 우리 그 새로 오신 5명을 위해서. 아메이 수입은 간단해요. 유통을 그냥 축소시켜서 돈을 만들어냅니다. 자, 엄마가 아이를 제조했잖아요. 그럼 바로 띄었으면 좋겠죠. 바로 20살이 돼서 지가 알아서 용돈 벌었으면 좋겠는데 기저귀도 채워야 되고 놀이동산도 데리고 다녀야 되고 이렇게 키워내야 돼요. 제가 이거 되게 궁리에서 15%대 만든 건데 괜찮지 않나요, 아이디어? 200원에 아이시스를 제조를 하면요. 광고 총판 도매 소매가 붙어서 소비자한테 1,000원에 우리가 집 앞에서 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기업들이 보니까 광고랑 요 유통이 마진이 200원씩 다 먹네? 제조는 마진 포함해서 200원밖에 없는데 여긴 800원이나 있네.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유통을 뛰어든 거죠. 대기업들이. 그래서 지금 총판 도매 소매를 합쳐가지고 뭐 쿠팡, 이마트, 뭐 홈플러스 이런 할인마트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원가인데 그래도 우리가 700원 정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엔 다 대형마트에서 사고 인터넷으로 사시잖아요. 고마운 거죠. 우리는 더 비싸게 사고 있어도 똑같은 제품을 고마운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이렇게 진짜 광고 유통에 돈이 얼마나 많냐면 SD 로더가 이것도 과거 자료니까 가격도 올랐을 텐데 15만 5천 원이라면요 원가는 6,200원밖에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헐리우드 스타들 돈 주고 백화점 마진 주고 이거를 그렇게 좋은 줄 알고 우리 면세점 가면 꼭 부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껴 써가지고 떨어뜨리면은 막 신랑 등 치면서 그렇게 아껴서 쓰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가격이 사실은 광고 유통비가 컸다. 근데 아메이는 이런 걸 안 하는 거죠.
야, 뭐 쟤네들한테 돈 주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다 없애버리고 제품의 질은 또 그 대신에 높였어요. 아까 보여드린 그런 친환경 제품을 만드니까 제조 원가는 또 높여서 많이 좋게 만들고 대신 소비자한테 직거래로 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구정 광고 했다듯이 그냥 구정 광고 하는 거죠. 제가 마트를 차리는 것도 아니고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입만 열면 되는 거예요. 또 수화로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광고 요통의 기회를 그냥 소비자한테 준 겁니다. 네가 써보고 좋으면 알리세요. 그 대신에 이 기여도에 따라서 매출액의 35%를 내가 돈으로 줄게요.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캐시백 자꾸 포인트로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통장 오늘 들어왔죠? 많이 들어오신 분 저 뒤에 계시네요. 저도 저 통장으로 가기 위해서, 네. 괜찮아. 아주 쏠쏠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출액의 35%면 상상이 되시나요? 아메이가 1조 2천억일 때, 매출 지금 1조 3천억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1조 넘는 회사도 한국에 많지 않아요. 한 200개? 중견기업 이상 되는 규모고, 그러니까 한 4,200억 원이 실제로 통장에 뿌려졌어요. 누구는 몇십억 받고 누구는 10,000원 받고 내 기여도에 따라서 돈을 다르게 받는 거예요. 저 이거 보고 너무 기절을 한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걸 보고 비전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광고 요통은 어차피 기업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전지현한테 주느냐 나 같은 소비자한테 주느냐 그 차이잖아요. 나쁜 일이 아니네. 이거 열심히 알릴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기회를 잡은 거고 근데 제가 이런 사람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무조건 싼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주변에. 아무리 철학이 어떻고 좋은 거 어떻고 생필품이 이렇게 중요해 말해도 모르겠고 나는 1+1이 좋아. 그냥 싼 게 좋아. 이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무기가 있습니다. 짜잔. 어록! 스폰서님 어록에 나와요. 철학은 가난을 1~2년 늦출 순 있지만 부자가 될 순 없대요. 네, 이렇게 말하면서. 아니, 이렇게 좀 친한 친구한테 그래서 아니, 네가 그렇게 평생 싼 걸 썼는데 넌 왜 아직 부자가 되지 않았니? 절약한다고 싼 거 쓴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 제품이 비싸다고 네가 생각할지라도 비싸지도 않지만 사업의 기회가 있다면 그 제품을 네가 쓰면서 건강해지고 예뻐지면서 그거 알려서 부자가 되는 게 더 현명한 거야. 제가 이렇게 이의제기 답변을 많이 합니다. 괜찮죠? 어록을 쥐잡듯이 뒤져보세요. 쓸 말이 많아요. 네. 스폰서님 어록. 그리고 저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로 하고 신랑이랑 다른 회사들 많이 초기에 그러죠. 다른 회사들 것도 궁금해가지고 저희도 좀 할 거면 제대로 하려고 다른 회사도 많이 가봤어요. 제가 다른 회사 미팅장 간다 그랬을 때 우리 스폰서님 많이 떨리셨을 거예요. 언니 잘 갔다 와 이러는데 일단 강의장 규모도 다르고 저는 이런 하드웨어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많고 그리고 강사가 되게 안 친절한 사람이 많았어요. 저는 항상 끝나고 그 강사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누가 초대자가 와서 질문한다고 제가 막 그렇게 싸가지없게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다단계사들이 초대하신 분께 물어보세요. 딱 이렇게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초대자 아니니까. 근데 우리 위너스는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다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 강사들이 달랐던 게 또 되게 기억에 남아요. 이런 강의장 규모와. 근데 일단 보상 구조가 어떻게 다르냐면 이거는 딱 아메이만 특유한 거예요. 다른 회사들은 이렇지가 않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내 가정이 썼어요. 포인트를 모으는데 20만씩 내 가정이 썼다고 했을 때 수입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아메이는 신기하게 이렇게 밑에서부터 빼줘요. 남색, 블루, 하늘색 이렇게 빼고 위로 남는 게 있으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저는 회사원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원래 윗사람부터 돈을 가져가잖아요. 저희 회사도 연말 보너스 결정할 때 오너가 딱 정하고 오너가 CEO 정해주고 임원 정하고 직원 찌끄레기들 이렇게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은 또 인력팀에 있었으니까 진짜 깜짝 놀란 거예요. 찌끄레기 소비자 찌끄레기예요. 여기는 알리지도 않은 소비자. 이 사람들부터 빼준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빼주는데 또 그것도 노력순으로 빼줍니다. 빼주는 게 그냥 빼주는 게 아니라 이 맨 위에 사람은 한 명한테만 알렸어요. 이 줄기를 보세요. 나로부터 뻗어나간 줄기인데 근데 이 사람은 2명한테 알렸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이 사람이 더 큰 거예요. 24,000원. 나한테 알려준 사람은 12,000원을 받거든요. 요거는 초대하신 분께 자세히 들어보세요. 결과적으로 한 명한테 알린 사람이 2명한테 알린 사람보다 적게 받아요. 그래서 선착순이 절대 아니고 노력순이고 역전이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까지 검증되면 이제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친구들, 가족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알렸어요. 네가 절대로 들어와서 내 밑에 깔아주는 거 아니다. 네가 나보다 더 열심히 해. 그럼 네가 역전할 수도 있어. 그렇게 열심히 알린 거죠. 그래서 스폰서가 있으나 없으나 나의 수입은 똑같다. 모든 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 시원하지 않나요?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든 스폰서가 물론 한레그 나한테 도움이
우리 스폰서가 나한테 받는 거지만 그건 나한테 알려줬으니까. 나 부자 안 되고 싶으면 안 알려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맨디 스폰서를 저한테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스폰서는 되게 고마운 존재고, 네, 저를 통해서 스폰서를 잘 됐으면 좋겠네.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수입의 특징은 매월 나오고, 잘 만들면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평생 나오고, 상속까지 된다는 거. 우리가 다 원하는 거잖아요. 이거 다 원하는 건데 이제 아메이라 그러면 안 듣는 거지. 그거 말고 딴 게 있을 거야. 없어요. 나 제발 있으면 진짜 갖고 와주시래. 없다니까요. 이렇게 투자하지 않고 안전히에 도전하는 이게 나오는 거. 그렇더라고요. 어떤 리더님이 이 표현하셨는데 되게 와닿아요. 신우가, 저도 이거 신우한테 주진 않을 거니까. 그리고 제가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되게 까다롭고, 이렇게 자꾸 애토미 치약 좋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싫잖아요. 근데 언니가 나한테 맨날 300만 원씩 준다고 매달 14일마다 저한테 300을 들고 와요. 혜진아, 우리 동생이랑 사느라 고생이 많다. 요거 서한이 뭐 학원비 해? 뭐 한 달, 2달, 3달, 4달, 평생! 언니가 나한테 월 300씩 줘요. 그럼 신우가 나쁜 년이에요? 내가 나쁜 년이에요? 내가 나쁜 년이잖아요. 신우 너무 좋은 언니잖아요. 그 아메가 약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약간 뭔가 끼꾸하고 모냥 빠지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한테 매달 300씩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싫다니까. 너무 좋아요. 우린 다 아메이! 막 명찰을 붙이고 다니고 싶지 않나요? 아메이. 나 아메이다. 그래서 길 가다가 막 주문받고 싶고 너무 자랑스럽단 말이에요, 아메이. 약간 그런 존재예요. 네. 그래서 핀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요즘에는 다이아몬드는 뭐 1억 7천, 2억 넘어가는 분들도 계신데, 나 같은 사람 6명 찾아야 돼요. 6명 도와야 되고, 근데 난 좀 게을러, 귀찮아. 그럼 저는 에메랄드도 너무 추천드려요.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3명 못 찾겠어요? 그죠? 3명은 나오거든요? 에메랄드가 커져서 파운더스 에메랄드 되면은 막 1억 3천, 뭐 이렇게 받기도 하고, 너무 괜찮은 수입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제가 이거를 꼭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진행하는 우리 리더님들도 많으니까, 이게 노력과 보상이 너무 다르게 생겼거든요. 우리 이거 알면서 시작했어요. 그래, 맞아, 저렇다고 했어. 그러면서도 하루하루 너무 이 감정 기복이 심해. 주문 받으면은 막 될 것 같다가 거절당하면은 또 하기 싫고. 그럼 안 돼요, 여러분. 자산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간이 걸립니다. 네, 건물을 짓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땅을 깊이 팔수록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내공을 쌓는 보이지 않는 성장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잘 되시는 분들이 오히려 불리한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들락날락하고 사람의 마음이 막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금방 들어오지만 어떤 사람은 쉽게 포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한 5년은 묵묵하게 어떤 일 해도 5년은 자영업해도 5년간은 수익 잘 안 나지 않나요? 내가 인테리어하고 투자하고 하면은 그냥 5년은 좋든 싫든 이 자리 오는 거예요. 이렇게 추운 날 오실 수 있는 그 의지. 와서 졸더라도 내가 미팅장 가서 졸겠다. 내가 하나도 안 듣고 딴 생각하더라도 내가 미팅장 가서 오겠다. 전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그러니까 항상 신나가지고 열정을 갖고 오란 뜻이 아니에요. 그건 조금 힘들겠죠. 안 즐거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동방으로 오는 거죠. 싫은 날도. 가서 딴짓을 할지라도 여기 오는 거죠. 그게 저는 아메이의 정말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미팅장 오는 거 더럽게 싫었어요. 좀 게으르고 집도 가까운데도. 그게 너무 중요한 역량이다. 그것만 잘 버티면 진짜 요즘에 고가 제품도 많고 워낙 사업을 알아듣는 분들이 많아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진짜 한 3년? 3년은 뭐 좋든 싫든 그냥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거. 이거 나오네요. 이게 옛날에 우리 부회장님이 우리한테 새해 훈화 말씀으로 해주신 건데 참 맞다.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해녀가 추운 겨울에 이 추운 날, 이런 날씨에 해녀가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바다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엄청난 비결. 어제 들어갔으니까 오늘도 들어간다. 정말 맞는 말. 그러니까 부회장님 우리한테 출근 열심히 하란 메시지였거든요. 니들 힘들지? 여러분, 지난주에 미팅장 왔으니까 오늘도 오는 거예요. 엄청 갑자기 거대한 일을 갑자기 큰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관성으로 나 그냥 묵묵히 미팅장 매번 가고 거절 당하는 거 또 당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이렇게 큰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늘 관성으로 지난주에 왔으니까 이번 주도 오시고 다음 주도 오세요. 그래서 아메이를 안 해도 시간은 가고 정말 해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저는 이것도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보면 진짜 우리 아메이 사업자들처럼 불쌍하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게 없거든요. 저도 하루하루의 단편을 생각해보면 95%는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거절이 훨씬 많고 막 반품도 당하고 막 별일이 많았는데 그 5%가 작은 게 쌓이고 3년 넘게 쫙 쌓이니까 네트워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년 전이랑 나랑 지금 우리 예쁜 언니 5년 전이랑 지금이랑 수입이 막 엄청나게 달라지셨나요? 언니 아니고 언니 옆에 있는 예쁜 언니인데 처음 오신 분. 그죠? 예,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5년 전이랑 지금 내 인생 대따 많이 달라지는 그런 수단 잘 없거든요. 평범한 사람들한테 진짜 있으면 제가 진짜 그거 하고 싶은데 그 5년을 이 안에서 흘려보낸다면 한 것과 안 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최소한 뭐라도 건강해져 있고 친구들보다 예뻐져 있고 좀 더 웃는 사람이 되고 뭐라도 더 좋아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놀더라도 여기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노는 거예요. 정말 부자들의 문화센터에. 이거를 많이 가치를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어떤 일도 진짜 쌓이는 일은 없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오너라 CEO라 할지라도 내려오면 끝이잖아요. 지금 최근에 인사철이었어요. 우리 홍재희 스폰서님도 그 얘기 하셨는데 삼성전자도 뭐 상무가 하루아침에 700명이 잘려나가고 회사가 완전 초상집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회사에 제가 저희 공기청정기 정수기 다 쓰시는 계속 잘 사셔야 되는 우리 전무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모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당장 알았고 그러면은 다 안 나와요. 바로. 뭐 인사하고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너무나 30년을 회사에 충성하고 자기가 모든 걸 바쳤는데 너무나 초라하게 퇴장을 해야 돼요. 그 아무렇지도 않게 그 바로 부하 직원이 승진을 하니까 다 이 사람한테 가서 이제 줄 서는 거예요. 저도 이분이 소비자이기 때문에 또 이분께도 연락을 했습니다. 두 분 다 은퇴하신 분도 제 소비자고 승진하신 분도 제 소비자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막 길게 또 축하드린다고 하면서 근데 되게 이제 저는 알잖아요. 직장인의 끝을. 끊기기로 약속이 돼 있는 철로를 달리는 거거든요. 직장인들은. 근데 알고 입사했어요. 나를 100년 동안 앉혀주기 개런티 안 했잖아요. 입사할 때. 근데도 내가 맹목적으로 30년을 달려놓고 내려오면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기업 옛날에 우리 SK 계열에서도 CEO가 은퇴한 다음에 이렇게 투고를 넣은 적이 있어요. 나 인정할 수 없다.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얼마 열받으면 자기는 아직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나 왜 자르냐는 거죠. 근데 회사는 그냥 나 사못이잖아요. 녹슬었네? 젊은 애 갖다 쓰자. 이렇게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니 끊기기로 한 철기를 자기가 들어와 놓고 왜 끊겼냐고 난리치는 거잖아요. 30년 끝나니까. 그래서 이분을 내가 축하해드리면서도 근데 팀장님도 길어야 3년? 잘 되면 6년 뒤에 또 저 모습으로 나오셔야 될 텐데 그 끊기기로 한 철로를 두고 내가 축하를 드리는 것도 되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도구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아메이는 축적의 비즈니스다. 저희도 이렇게 사정이 생겨서 뭐 임신을 한다든지 좀 열심히 진행하시다가 쉬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요럴 때 비전을 보더라고요. 자기는 안 하고 있는 동안에도 자기가 찾은 파트너가 시스템 속에서 성장하고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윤정수 선생님도 임신했을 때 입덧 때문에 일을 못했는데 200 이상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쌓이는 일이 어딨냐는 거죠. 그걸 보세요. 진짜 그 10,000원, 20,000원 그 커지는 거를 진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축적의 비즈니스고 제가 아메이 요 표현도 너무 좋았어요. 젊어서 수고한 보상을 평생 누리는 거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막 이렇게 대가집을 하고 애들 다 팽개쳐 놓고 저는 오늘 엄마가 갑자기 가출을 하셨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심란한 마음으로 왔는데 잘 될 거야 이러면서 와서 엄마가 잠시 여행을 떠났네 이러면서 왔거든요. 우리 엄마도 막 대가집을 하시는 거죠. 또 달래드려야 되는데 모든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네. 우리 엄마 화나게 하는 영 떠나갈지어다. 네. 이렇게 엄마 마음도 아프게 하고 제가 하도 안 치워요. 저는 이렇게 막 너무 지쳐서 제가 체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집에서 한마디도 하기 싫거든요. 유재석이 집에 가면 말 안 한대잖아요. 저도 하도 막 이러고 오니까 한마디도 하기 싫고 아무 까딱도 하기 싫고 세수도 하기 싫은데 아티스트들이 팔아야 되니까 세수는 하고. 네. 근데 그런 수고들, 나의 대가지불들을 평생 보상받고 대를 물려서 보상받는다는 거. 아시는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우리 아들이 좀 발달이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천천히 크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녀한테도 그런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애가 당연히 쑥쑥쑥 자라서 알아서 돈 벌고 알아서 잘 살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변수까지 있을 수도 있겠구나를 빨리 좀 느껴서
이 보상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돈 벌어야 되는 사람은 안 돼도 된다. 원하면 돈 벌지만 꼭 안 벌어도 되는 인생을 제가 선물해 줄 수 있다는 거. 아메이 마트로. 그래서 네, 이렇게 최고 성공자 업계에서 시작을 한다. 네, 홍진이, 김종수 스폰서님 만들어 놓은 우리 반석이의 위너스에서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지금 아메이가 물론 성장기세긴 하지만 모든 그룹이 다 전년 대비 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누적으로 매월 계속 성장하고 있죠. 소문이 났어요, 아메이. 최근에 우리 다이아몬드 이상 송년 파티를 했어요. 근데 이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민호 강사님이라고 스피치 코치 하시는 분인데 세바시 강사들을 이제 말을 잘하도록 코치도 해주시고 책도 내셨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강의 오셔가지고 우리가 말에 대해서 저도 아메이 하면서 말을 계속 훈련받는 거 그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저는 늘 팩트만 말하고 부정적으로 투덜투덜 되는 게 되게 솔직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꾸 막 된다고 하고 이런 거 너무 위선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비 FCA 쓰듯이 아직 아닌데 왜 FCA라고 해? 근데 여기서 막 도전하라 그러고 선포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 이상했는데 이분도 말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말은 운명의 조각칼이기 때문에 내가 긍정적인 말, 그런 선포하는 말들로 내 인생이 흘러간다. 그런 게 모든 세상 성공의 법칙이잖아요. 그런 강의를 해주셨어요. 책도 제가 근데 꿈을 발표하라 그랬는데 제가 평소에 꿈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손 들고 발표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성공자를 도운 부부가 되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그래서 아메를 통해서 가장 많은 성공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부가 되자 이런 꿈을 꾸고 있어서 제가 발표하고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책을 되게 싫어해요, 원래. 탱코어 중에 운동과 책 제일 싫은데 발췌독을 그래서 늘 즐겨하고 그 대신에 저는 하는 게 있어요. 책을 읽은 분들을 만나요. 그분한테 들어요. 뭐 간접적으로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읽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 오면은 읽은 사람이 말을 해주잖아요. 여기 오면 다 해결돼요, 탱코어가. 근데 여기서 정말 좋은 내용이 있었어요. 이거 제가 책 팔러 왔어요. 이거 책 제가 엄청 팔았어요. 이 얘기 해주고. 유비가 이렇게 강을 건너려고 무릎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와가지고 나도 좀 건너줘, 업어줘 이래가지고 유비가 알겠어요. 뭐 자기가 건널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업어줬어요. 그래서 건너줬대요. 근데 내렸는데 내가 짐을 놓고 왔어. 다시 가자 이런 거예요. 아까 어르신은 계시고 제가 갔다 올게요 이랬더니 네가 내 거 들고 튀면 어떡해. 나도 다시 업고 가 이런 거예요. 완전 적반하장이잖아요. 근데도 유비가 또 그걸 얻고 데리고 가서 짐을 들고 다시 또 데리고 왔대요. 노인 내려가지고 네가 첫 번째 한 일은 굉장히 잘한 일이다. 나를 업어준 일. 그것까진 근데 어지간한 사람도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두 번째 한 부탁은 쉬운 일은 아니다. 어떻게 나를 다시 업고 가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냐 그랬더니 어르신 제가 첫 번째 한 일은 진짜 잘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두 번째 부탁을 안 들어주면 첫 번째 한 일도 수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거기다 그냥 그걸 들어드리면 잘한 일을 저는 더 보태는 일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드린 겁니다.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보통이 아닌가 봐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너 대단하구나. 근데 네가 그 대답이 만약에 너가 머리에서 나온 대답이라면 너는 한 나라를 다스릴 덕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네가 그게 가슴에서 나온 대답이라면 너는 천하를 다스릴 덕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 이거 완전 우리 부자들의 문화센터 아메이거든요. 제가 저는 첫 번째 건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일반 선의는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부탁은 제가 들어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홍재인 스폰서님께 두 번째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훈련을 계속 받았어요.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거죠. 제가 머리로 두 번째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이야. 근데 이제 조금씩 아직까지는 아닌데 이제는 가슴으로 그런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그런 걸 하도 배우고 그런 분들을 제가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돈만 많은 그런 부자가 아니라 정말 따뜻한 가슴을 가진 좋은 사람을 만드는 여기는 사관학교다. 돈도 안 내고 여기 오셨잖아요. 가입 아이디 하나 가지고. 가입 안 할 때도 불러주잖아요. 그죠? 엄청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믿으면 천국 가는 게 공짜라고 값없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값을 지불하신 거잖아요. 돌아가신 거잖아요. 아들이 엄청난 대가 지불한 거잖아요. 아메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공짜로 주어진 기회라고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메이는 이 엄청난 기회비용? 전쟁했으면 더 많이 팔 수 있는데 더 많은 매출을 포기하고 저 같은 평범한 사람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 걸 알고 이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배우면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생겼고 다이아몬드 성취했을 때 스폰서님이 드레스를 몇 번을 입고
드레스를 좀 입어줘야 디톡스를 또 한 번 하는데 좀 최근에 안 입었더니 다시 살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는 크로아티아 갔을 때. 찐 웃음. 오경아 리더님의 찐 웃음. 네. 리더니 너무 같다. 너무 행복하죠. 같이 산책도 하고 리더님들이랑. 평소 이렇게 미팅장에서 포멀하게만 뵀던 리더님들이 너무 소녀처럼, 김가령 리더님은 거의 소년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 보니까 또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는 카페 통째로 빌린 거. 뷰가 너무 좋은 카페. 이 커피숍을 아예 빌려. 여긴 몬테네그로라고 하는 크로아티아에서 국경 넘어가는 나라예요. 이렇게 차로 조금만 이동하면 나오고. 또 여기. 너무 아름다웠어요. 몬테네그로. 여기 보시면 크루즈선이 들어와요. 저 보이시나요? 거의 아파트 13층 정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진짜 지중해 크루즈. 여기. 저 밑에 집들이 되게 조그맣잖아요. 엄청 커요, 진짜. 실제로 보면은. 이거는 담지를 못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성을 빌려가지고, 이거는 1400년도, 15세기에 지어진 성을 우리가 또 통째로 빌려가지고 파티하고. 백만송이 장미 연주하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진짜 중세로 돌아간 것 같은 꿈 같은 시간. 저 유리병으로 소리 내는 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스폰서님은 관심 없고 계속 카톡하고 계세요. 얘들아 잘 있니? 그래서 일만 하고 계신데. 슬슬 마무리할 건데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만족을 하시나요? 자꾸 돌아보는 시간. 연세가 몇이든지 간에. 별로 그렇게 만족하시는 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요? 나아질 거 확신하세요? 도구가 있으세요? 진짜 없더라고요. 아무 말고 없더라고요. 주식인 줄 알았던 사람도, 부동산인 줄 알았던 사람도 다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니었다고. 근데 그거도 맞다고 할지라도 교토 삼굴이니까 수입을 하나 더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비 온다는 예보를 들었으면은 그냥 우산을 들고 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비 안 오면 그냥 들고 다니고 끝이잖아요. 근데 소나기가 쏟아지면은 폭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산을 들고 나가자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다 보니까 다 그냥 그렇고 그러네네.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어제 됐으니까 오늘 하루만 더 살아보자. 그 다음에 내일은 오늘도 살았으니까 내일 하루 더 살자. 포기하는 게 제일 쉬운. 넘길 수 있나요? 시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어떡하지? 자꾸 졸면 죽는다가 나오는데. 한 번 더 앞으로 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다 보니까 다 그냥 그렇고 그러네네.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어제 됐으니까 오늘 하루만 더 살아보자. 그 다음에 내일은 오늘도 살았으니까 내일 하루 더 살자. 포기하는 게 제일 쉬운 거야.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은데 돈은 많으면 좀 쉬울 뿐이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는 젊었을 때면 좀 더 유리하겠지만 나이도 절대 조건이 아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의 폭을 넓히세요. 정보의 폭을 넓히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세요.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세요. 흑수저 타령 이런 거 그만하세요. 도전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도전하면 언제까지 하는 거냐? 성공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란 단어는 없는 겁니다. 아직 성공하지 않은 거지. 실패라는 말은 관뚜껑 닫기 바로 직전에 쓰는 거예요.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는 자고 일어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절박하면 절실하면 이겨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면 꼭 성공해요. 다만 일찍 하느냐 늦게 하느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 도전을 해야지 열정이 생기는 것이지 열정은 누가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성공을 하면 그건 재앙이에요. 내가 해본 경험이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아메이 스피치 같은
아메이 NMB 강의죠. 관뚜껑 닫기 전까지는. 네. 성공은 될 때까지 계속하면 되고, 힘들면 주무세요. 이제 수면 슬립 그거 굿슬립 나오잖아요. 주무세요. 한숨 자고 일어나면은 괜찮아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 지금 뭐 말도 잘하는 것 같고 당당한 것 같은데요. 제 신입사원 때 붙여져 있던, 하도 졸아가지고 본부장 보고 쫓아가서도 졸고, 그래서 쫓겨났어요. 전 정말로 잘리는 줄 알았어요. 이때 회사를. 누가 신입이 졸아요. 안 졸거든요. 무서워서. 저는 맨날 지각했고요. 사내 영어 점수는 최하이고 맨날 욕하고, 회식하면은 술 딩탕 마시고 그냥 결근해버려요. 아프다고 막.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토요일 오후 2시에 간신히 일어나요. 그래서 1시에 못 온다 그랬죠. 배달 음식을 먹죠. 남편 밥을 차려준 적이 없습니다. 주말 내내 밤새워서 미드를 본 다음에 월요일날 다시 지각 출근. 이게 아메이 2년 11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된 손예진의 과거예요. 난 여기서 내 승부처가 아니었거든. 나는 이렇게 해도 월급이 나왔거든요. 근데 내 사업을 만난 거예요. 기회를 만났기 때문에 이 안에서 변화했고, 제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변화할 수 있어요. 저 같은 한심한 사람도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플랜이 다 있으시겠지만 인생은 평탄하지 않다. 변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수가 준비되어 있어서 내 꿈이 있다면, 근데 내 꿈이 있다면 이런 장애 요인들이나 변수는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여기 와서 자꾸 꿈을 키우는 거. 내 꿈이 훨씬 크면 남들의 거절 두렵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3개월만 안 나와도 저도 작아질 거예요. 여기에 와야만 공급받으실 수가 있다. 그래서 3가지만 있으면 성공합니다. 성공하고 싶은 간절함, 열심히 일하는 자세, 남이 성공하도록 돕고 싶은 열망.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스펙도 필요 없어요. 여기 와서 계속 요 3가지만 키워나가시면은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 연말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꼭 또 내년이 새해가 아니라 지금부터 새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꼭 3명 이상한테 플랜을 전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